그래서 내가 요령성 고고연구소 신점성 소장이랑 만났을 때 처음에 저는 90년도 초에 처음 갔을 때 만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북쪽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좀 연구 성과를 보고 싶으니까.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 하버드 가서 좀 복사해오고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북쪽에서 나온 단어를,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2년도 이후에는 완전히 학술적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62년도에 같이 발굴해갖고 유물도 주고 하는데 대신 이것은 특히 중공이나 공상국가에서는 많습니다. 발굴은 하되 발굴 보고서를 안 내는 겁니다. 지들만 쥐고 있어. 라고 필요할 때 그놈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에서 먼저 책을 내버린 거예요. 강상루상이니 정가화자니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옛날 옛 조선, 고조선이 뭐 왜 우리 역사고 뭐 그 다음에 뭐 이 청동기 문화는 어떻고 막 이런 걸 막 내버리니까 완전히 이 중국 학자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학술지도 교류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평양 갔을 때 평양 그 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62년도 찍은 흑백 사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박물관장한테 내가 사진 보내주겠다. 난 무지하게 많다. 내가 2만 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2007년에 학술대회 할 때 전부 그 넣어가지고 USB를 하나, 그때는 CD였던 것 같기도 한데 해가지고 박물관장한테 전해달라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쪽에서도 다시 말하면 평양 측에서도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리 축성법이 뭔가 하는 건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큰 비교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있으면 뭐 평양 갔을 때 산성 찍은 거라든가 평양성 찍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백암성 한번 성돌 보면 아주 분명하죠. 이 딱 삼각형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속돌 보세요. 속돌은 딱 마른 목골입니다. 딱 마른 목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겉삭기 돌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이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그게 큰 장점입니다. 서풍 성자산 산성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돌을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넣으면 참 오래 갈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무슨 메커니즘인가? 당시에 무슨 과학이고 무슨 건축술인가 이게. 자, 기초 들여쌓기해 이것도. 근데 이거 겉에서 보면 딱 진짜 아주 옥수수처럼 정확해요. 알맹이가. 근데 속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한 단 한 단 올라오죠. 이렇게.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한 10년 이상 돌아다니면서 성만 100개를 보니까 이게 특징이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고구리 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겉을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정연합니다. 그런데 이 속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속은 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겉에는 보면 또 이렇게 정말 뭐 매끈합니다. 아주. 예. 석대자산성 치에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나중에 치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들어가고 이놈이 들어가고 하나가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네요. 조금 뭐 급하게 싸지 않았는가. 우리가 백암성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가 들어가고 이놈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딱 마무리, 통나무 집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성할 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암 낭당산성인데 여기도 보면 틀림없이 삼각형 돌이에요. 그리고 북골 돌, 이게 삼각형으로 또 가운데 딱 박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 붙는 것보다 중간에 있으면 지진이 나잖아요. 싹 흔들면 흙이 쏙 들어가요, 사이에. 단단해져,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제가 옆에서 좀, 여기 보면 아주 좋습니다. 육합사기.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육합사기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냥 중공학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위에 2개, 아래 2개, 양쪽에 하나. 6개가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육합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고구려성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에서 안 찍어서 그러지, 보나마나 이것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에요. 네. 그것이 성돌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가, 그 쌓은 돌은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했는데, 성벽을 단단하게 쌓고 성벽을 높이 쌓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했어요. 누구나. 어느 성을 쌓던데 다 중요시 했어요. 특이한 점이 아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투력을 높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성각휘입니다. 이 성각휘라는 것은 성벽을 이렇게 쌓고 여기서 쏘면 저쪽에 화살을 쏘면 그냥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 위에 있으면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쏘는 그 가림막을 성각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문에서는 여장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예. 화살을 막는 곳이라고 해서 살바지터라고도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맨 위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벽을 보러서 가면 그게 다 없어졌어요, 대부분. 그래서 흔적을 남는 걸 찾고 찾아서 몇 군데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동성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 요동성을 그려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장으로 있는데 요골, 요자 같이 생긴 것 또는 삼각형 같이 생긴 것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쑥 나오게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을 각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각대라고 그럽니다. 집이 없고 밑에를 각대 위에다 각루를 세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툭 나온 거, 이렇게 툭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 치라고 그러고, 그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성각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각휘가 제법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환도산성인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 그려놓은 건데, 뭐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그건. 그대로 남아있었고, 폐왕조 산성에도 발굴 보고서에 나온 그 성각휘를 이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찾아서 지금 일치를 시켰습니다. 대흑산 산성은 비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대련을 가시면 맨 끝에, 요동반도 맨 끝에 있는 대련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레오하가 배를 타고 와서 침공할 때 맨 먼저 올랐던 데가 비사성입니다. 배를 타고 산동반도에서 건너오면 그 요동반도가 쭉 끝이 보이죠. 바로 맨 끝에 있는 성이 바로 이 비사성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성벽 있고 성벽 위에 이게 한 1m 됩니다. 위에 너비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돌이 삼각형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보다 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건 고구리 성에만 있는 거. 신라 성에도 안 나오고, 백제 성에도 안 나오고, 그 밖에 당나라 성에도 안 나오고, 로마 성에도 안 나오고, 그리스 성에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고구리 성에만 있는 게 돌구덩이에요. 중공학자들은 기둥구덩이라고, 주동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문헌에도 안 나오고, 아직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특징적이고, 뭐 때문에 했느냐? 이것도 수수께끼고. 이것도 수수께끼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고구리섬을 찾아가면 구덩이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디에 가면 이 구덩이가 있다 하는 거 아니까 어디 가서 이제 파내는 거예요. 구덩이 파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양 근방에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있으면 어떤 형태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책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오녀산성만 보면 가장 초기에 4, 5세기에 만든 성이니까 동벽에 7개, 2구간에 3구간에 1개, 5구간에 11개가 있습니다. 한 2m 간격으로 쭉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성곽이 있었죠? 여기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자, 이렇게 성곽키가 있으면 바로 밑에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2m 간격으로. 지금 여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벽이, 네모의 한 벽이 바로 성곽키와 같은 벽이에요. 그래서 보통 너비가 30cm 좌우됩니다. 30cm. 좀 높은 것 같이 뭐 흔들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가 82cm면 상당히 높습니다. 깊이가. 예. 요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였느냐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이 흘러나가게 한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틀렸다는 게 나와요. 왜냐? 밑에 바닥에 널돌 한 장으로 딱 막아놨어요. 예. 나중에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성벽 위에 이 돌구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에 골라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하면서 고고학을 하면서 그런 얘기 강의할 때 많이 합니다. 지금 고고학 박사 학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살아있던 늙은 술 파는 할머니가 더 잘한다. 그때 가서 봤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예.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추측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학자들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녀산성의 동벽 2구간인데 이미 이것은 오녀산성이라는 책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으면, 갓대 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파 있는 겁니다.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해서 위에 하나 덮고,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성곽키입니다. 여장이라는 거. 저 밑에는 이제 낭떠러지죠. 적군이 이제 올라오면 여기에 이렇게 구덩이들이 2m 간격으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동벽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발굴을 한 데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를 발굴을 한 겁니다. 예. 트렌치를 넣는다고 합니다. 트렌치를 하나 파본 겁니다. 여기에 11개가, 여기서 여기까지 11개가 있습니다. 2m 지금 여기 한 20-30m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등성이고 이쪽에도 등성이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으로 적군이 올라올 때 막기 위해서 계곡을 싼 겁니다. 계곡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외면 쌓기를 했죠. 여기 외면만 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빨리 말을 타고 하면서 이 적군이 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훨씬 유리하게 올라오는 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이 구덩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검지 산성에 가도 돌구덩이인데 이건 굉장히 마치 단면도를 어떻게 속이 생겼는지가 보시오 하고 한 것처럼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인데 좀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잘 깎은 걸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왜 이걸 반듯하게 만든 걸 보여드리냐면 이걸 뭐 하는 데 썼는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깊이 이렇게 쏙 여기에 이제 여장이 있고 넘어 보이겠죠? 그 속에 이런 식으로 잘 남아 있다. 대역산 산성은 저희들이 22개가 쭉 있는 걸 갖다 발견했는데 이런 발굴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 뭐 갖다가 그냥 발견했으니까 다행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공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처음에 자기들이 발굴을 할 당시에 온전산성이라든가 환도산성이라든가 이렇게 초기산성에만 있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여기는 초기산성의 특성이다. 그런데 지금 이건 전부 1차 방어선입니다. 요하를 건너 아니면 배 타고 왔을 때 1차 방어선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고구려상 전체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한 것도 제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역산성 보면 많이 내려다 보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여장이 쌓여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군이 올라올 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장소죠. 여기서는. 예. 여기도 보세요. 여기 뭐 아주 깎아지른 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또 화살바지가 있겠죠. 뒤에 딱 숨어서 오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 뭐 하는 데 썼느냐 이건. 도대체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여기 대역산 산성에도. 그리고 서풍 성자산 산성에도 있고. 대개 보면 한 30cm 되죠. 5cm, 10cm, 20cm, 30cm 정도 되는. 네. 그리고 폐왕조 산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도 산성 겁니다. 이건 93년도에 찍었는데 90년도 갔을 때 이미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나를 안내하는 이장이 조선족이죠. 뭐냐니까 이거 사람들이 불을 갖다 여기다 넣어놓고 필요하면 불을 쓰고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건 어떤 책에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장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살을 여기다 꽂을 것이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화살이라는 게 몇 미터인데 80cm면 화살보다 더 깊은데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구덩이를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을 제가 모아봤어요. 첫째가 굴림 통나무를 매다는 용도다. 내가 좀 보겠습니다. 차례로. 둘째는 쇠뇌를 설치를 하는 용도다. 셋째는 목책 기둥을 박는 용도다. 넷째는 깃대의 자리다. 깃대를 꼽는 곳이다. 이거 한데 이 굴림 통나무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가장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째에 넣었으면서도 설명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쇠뇌의 설치는 이런 쇠뇌를 크니까 무거우니까 이건 그냥 최근 거 옛날에는 막 기계에 몰고 가서 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쇠뇌를 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람처럼 허리에다 놓고 쏴야지 이렇게 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장의 높이가 적어도 사람의 가슴은 됩니다. 화살을 맞고 숨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장의 두께가 또 1m가 넘어요. 그러면 그 너머에 또 그 밑에서 기어오르는 사람한테 쏘려면 여기다 쇠뇌를 설치해갖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은요, 밑으로 쏘는 게가 있고 총군대 이건 똑바로 한 게 있고 두 가지예요.
멀리 오는 병사를 쏠 때는 평지니까 일직선이 되어 있고 하나는 바로 쫙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덩이에서 쇠뇌를 해가지고 구멍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리고 이게 2m 두께가 있고 이게 1m라고 그러면 적어도 2m 그것도 위에서 쏘니까 안 되겠죠. 3m가 돼야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쏠 수가 있고 밑에서 오니까 저기다 쏘는 게 아니에요. 산성은. 그렇기 때문에 쇠뇌를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